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바빠서 별 실속 없이 계속 바쁜 것 같아. 바빠서요. 또 영상 찍어놓고 또 일하러 가봐야 됩니다. 오늘은 자 바로 들어갑시다. 이민년에 경금했나? 기토할 차례죠. 이민년 기토. 네, 이민년 기토입니다. 기토는 터국수하니까 정제고 정관이다. 자, 정제 정관이 들어왔으면 일단은 나한테는 길신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정제 정관, 재생관이 되니까. 자, 그 기토일간은 논으로 보기도 하고 밭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전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습기를 머금은 땅이고 또 이 습기가 머금다 보니까 우리가 구름으로도 이제 보거든요. 구름, 이게 물상으로 보면 구름으로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상론이라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 보시면 되고, 기토 무토도 그렇지만 특히 기토는 자, 가색을 이루기 위한 노력하는 일간이죠. 가색은 심고 뽑고 하는 농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슨 일을 추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뭐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해 이민년이 되면 관이 들어오는데 재생관으로 하기 때문에 정제정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생목 하기 때문에 재생관이 되는 거죠. 재생관이 된다는 거는 관운에 힘이 몰린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면 이 목의 운동이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죠. 우리가 계속 이제 금수의 기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목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토에서는 더욱 반가운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토 일주별로 볼 건데요. 자, 기축 일주부터 볼까요? 기축 일주. 자, 기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갑 있고 갑을 병정 무 기 경 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양기가 무토에서 끝나고 기토에서 음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음양이 공존하는 거죠. 그 양의 기운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기토는 음의 기운이 이제 차차 시작되는 시기라서 음의 기운이 강한데 축토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거고 축축하고 얼어 있는 겨울의 땅입니다. 기축일주는 음의 기운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땅은 얼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기토 또한 지금 크게는 뭐 이렇게 해동되지 않은 냉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축일주의 특징을 보면 간여지동도 볼 수 있고요. 그죠? 간여지동인데 한기를 품은 일주기 때문에 이 간여지동 중에서도 고지은 쉽사리 꺾지 않는다. 기축일주들은 기축일주들은 유명한 심리학자들이나 뭐 철학가 등이 보면 대부분 기축일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기가 있고 냉하고 이렇게 습한 기운들은 고독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깊은 생각을 많이 하죠. 또 가장 깊이 있는 생각 철학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쪽으로 내가 개발을 시키면 지금 유명한 뭐 심리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축토 위에 기토는 동토고 또 이게 금의 고지기 때문에 철분이 많은 흙이죠. 그죠? 그럼 기토 입장에서는 뿌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박토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기축일지의 특징은 세상을 조금 비관한다거나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그런 시각이 대체로 있긴 한데, 그거는 일주로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사주 구성을 또 봐야 합니다. 이민년을 봤습니다. 기축일주가. 그러면 특징 뭡니까?
수생목을 해서 정관에 힘을 실어주는데 목국토에서 임목이 축토를 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축토는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어붙어 있는 땅이, 내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한 개의 땅이 임목으로 인해서 온기를 받는 거죠. 목토를 하니까. 그러니까 토로서의 역할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로서 풀려가니까. 그죠? 그러면 기축일주들은 이 축토의 기운이 따뜻한 온기를 받아서 풀려가니까 땅이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자, 건강이 좋아지겠죠?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그러면 또 관이 살아나잖아요. 관이 살아나니까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의 길이 버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승진이나 직장생활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입지가 탄탄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겠죠. 이민년이 되면. 당연히 여명이라면 정관이 힘을 받아 들어오니까 괜찮은 이성과의 관계, 만남도 가질 수 있고, 이럴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될 뭐 책임과 어떤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무던히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책임들이다. 그래서 기축일주는 흐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문제로, 여러 방면에서 모든 기토들 다 그렇지만 재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꽤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묘. 우리가 말장난을 친다고 기묘하다 기묘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편관이죠. 편관을 좌하하고 있잖아요. 좌하에 편관이 있잖아요. 편관을 좌하고 있는 일주들은 묘 중에 가불이 있죠. 가불이 있기 때문에 관살이 기본적으로 혼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묘일주. 그러니까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편관을 깔고 있으니까 신경이 조금 예민할 수 있고, 내가 좀 까탈스럽다든지 이제 주위에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기묘일주들은 인정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본인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이 편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죠. 내가 감정 기복이 좀 많다는 거고, 내가 기묘일주 같으면 내가 내 정신을 수양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기토들이 그렇지만 이 기토는 이렇게 굳는 거니까 우리가 곡각살로 보거든요. 곡각살. 이 뭐 기묘는 신약하겠죠. 그래서 이 곡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약할 경우에는 기토는 허리나 뭐 비위가 약할 수가 있으니까 허리가 약할 수도 있고, 화의 기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봐야 되고, 그런 쪽의 건강을 조심해야 됐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자, 묘목을 우리는 뭐로 보다? 도화로 봅니다. 도화로. 좌우묘는 도화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도화로 본다. 기본적으로 일주로 볼 때는. 자, 풍기는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죠. 매력적이고 본인을 잘 꾸밀 줄 알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겠죠. 자, 기묘일주가 이민년을 만났습니다. 특징이 이렇게 되면 합이 되잖아요. 합이 돼서 내 관이 합이 돼서 관이 된 거예요. 관이 돼서 좋긴 한데, 살아나서 좋긴 한데, 기묘일지는 가불이 있기 때문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기 관이 더 커지는 거는 크게 반갑지는 않아요. 이것도 사주 구성에 따라 봐야 되겠지만, 관이 더 강해지는 거는 내가 정신적으로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막론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내가 걱정할 수 있는, 걱정이 앞서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묘일주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한다든가, 불안하고 또 소심한 성격들 같은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의 이 기묘일주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운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묘가 들어왔다고 해서, 잠깐, 이 묘목은 우리가 습목이잖아요. 습하다고 해서 습목인데, 인목을, 이제 좋은 점은 또 있죠. 인목을 만나 이 나무는 양지의 나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무로서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묘목으로서 임무를.
그러면 내 친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묘목 입장에서는. 그럼 친구를 만난다는 거고, 새로운 친구를.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어두운 면에서 밝은 희망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거고. 자, 목은 시작의 의미를 하니까, 그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진짜 금수로 오는 운동안 많이 뭉쳐 있었다면, 많이 힘들었다면, 이때는 이제 에너지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든 사업이든 그때는 좋다고 보는 건데, 이민연에는 아무래도 이 편관 관세를 혼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 마인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운의 흐름이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기사일주. 자하왕지. 자, 기사일주들은 이 정인, 화생토니까 정인의 생을 받고 있잖아요. 정인의 생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점도 분명히 많죠. 근데 이 정인이 너무 생을 많이 받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이긴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항상 베푸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화생토 하면 토생금으로 해서 빼줘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사화는 역마로 보기도 하죠. 역마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떠 있는 거죠. 그죠? 구름이 역마처럼 다니는 거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거잖아. 그러면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틀에 박혀서 하는 일보다는 또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고 자주 다니고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이 맞다. 화생토가 잘 되잖아요. 화생토가 되니까 인성을 잘 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학습 능력이 좋다고도 볼 수 있고, 내가 배움에 있어서는 항상 열정적으로 배울 수 있다. 불의 인생이니까. 자, 이민년의 특징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지끼리에 봐야죠. 자, 천간은 이상적이고 생각이고 원인이라면 지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과, 행동 이런 것들이 지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볼 때는 지지끼리의 합을, 물론 천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천간이 중요하죠.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몸을 행동하는 건 지지끼리 오늘 봐라. 인상 행발이 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 생깁니까? 내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 인성, 문서, 계약, 크게 말해서 도장 찍는 일,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죠. 육친으로는 어머니가 되니까 어머니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인성에 문제가 형발에 걸리니까 아무래도 학업을 조금 등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성향은 아주 좋은데 이 지지에서 어떤 글자가 와서 건드려 버리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인사 형발이 되면 화의 기운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화의 기운이 더 커지는 건데 그 화의 기운이 더 커진다는 것은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 뭐 혈관 질환, 심장, 눈의 시력 이런 것들에 내가 좀 조심해야 돼야 되고, 그 말은 뭐냐면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된다. 사중에 경금 있죠? 인중에 간목 있죠? 이 뭡니까? 충발되는 겁니다. 암충이죠. 그러니까 관이 암충되니까 나도 모르게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옮길 수 있는 운이 있고, 내 환경이 변할 수 있는 운이 있다. 근데 그거는 막 드러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남들 몰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암압의 작용이 있다. 근데 이거는 좋고 나쁨의 변화는 아닙니다. 암압이라고 해서. 인성이 강하게 형을 받을 때는 이걸 사실 오롯이 내가 감당해서는 안 되고요. 식상을 써서 기운을 빼주든지, 아니면 이 화를 불출할 수 있는 나만의 기운법을 찾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는 게 좋죠. 대체로 뭐 취업운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성이 건드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든 어떤 운이 올지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운이 오든지 간에 내가 준비를 잘해서 오히려 좋은 일로
생각하고 그 대비를 하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살주. 그 다음에 기미. 음간이긴 하지만 미토를 봤으니까 양인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쉽게 물러나질 않습니다. 기밀주는. 기토라는 이 물기를 머금은 땅에 이 미토의 조열한 온기가 되어주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 기토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가색의 꿈을 키워야 돼요. 기토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중의 정화가 보듬어 주니까 나를 지원해 주잖아요. 화생토로에서. 그러니까 든든한 지원군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민을 봤잖아요. 이민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귀문이 생기죠. 귀문. 자, 내 일지하고에 뭐는 형이든 충이든 파든 귀문이든 이런 살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배우자와의 관계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움이 생긴다는 거죠. 미움이 생긴다는 거면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따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따른다. 자, 배우자 공에 귀문 원진이 들어오면 그 작용이 커지는 거죠. 내 배우자와의 불화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양인의 성격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지배를 당할 것인가, 내가 지배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귀문이 왔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귀문은. 자, 관이 귀문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미중 기토, 인중 간목이 각기 합을 하죠. 그러면 암합이 작용하니까 직장에서 내 연인을 만날 수도 있다. 연인 관계가 내 친구와 연인 관계가 된다든지, 사내 연애를 한다든지, 또는 뭐 내가 가진 그 재능이 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귀문이니까 많은 생각과 창의력을 해서 예술계 쪽에 몸을 또 담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귀문입니다. 그러니까 귀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귀문은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발전성을 이룰 수 있다. 사주에서 운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저는 이런 뭐 살이 들어온다고 해도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귀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본인이 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걸 잘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유. 기유일주는 특징이 문창귀인이잖아요. 문창귀인의 문은 문창이든 문국이든 이거 그럴 문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창귀인을 갖고 있으니까 두뇌 회전이 빠르고 학습력 또한 좋다. 기울주들은. 그리고 유금에 또 도화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주도 많고 끼도 많고 어떤 일을 맡아도 능수능란하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기유일주다. 일지의 식상은 우선 자식이 먼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득자부별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요즘은 별로 이렇게 맞다고 보지는 않겠죠. 자주 구성에 따라 틀려지긴 하는데 자식을 놓으면 남편은 뒷전되는 거예요. 일지 식상을 자식을 깔고 있으니까. 일지 식상만으로 해서 함부로 그렇게 예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일지식상 대체로 문창기인이 많고 이 자식을 내 배우자공 깔았으니까 자식 놓고 나서부터는 배우자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인육은 뭡니까? 원진 들어왔잖아요. 원진이 들어왔어요. 원진이 들어왔으면 이거
호랑이가 닭오름 소리를 싫어해서 원진이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유금이 인목이 맞으면 누가 깨집니까? 근근묵하잖아요. 그럼 인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데, 원진은 믿고 보기 싫고 뭐 이렇게 해도 떨어지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분명히 부담스러워요. 내 배우자와 아니면 내 뭐 직원들, 내 친구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이가 만나지는데 관해서 문제도 있고 부담스럽긴 한데 쉽게 또 헤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내 관의 원진이니까 내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유금은 내 식상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서 실수가 나서 구설을 있을 수가 있고 원진이란 그런 것들인 거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에서 그 발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원진이 들어왔다면 일단 내 자리, 내 배우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찰이 생기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도록 미워하고 숨 쉬는 것도 싫은데 애증의 관계는 남아있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 노력과 의지로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진이 현실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을 신임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정심을 좀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죠. 나를 세뇌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게 잘 되지는 않죠. 그래도 주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을 믿고 따라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런 주위 사람들이 있는 거 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게 운이다. 최고의 개연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진 기문이 들어올 때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 기해. 기해태잖아요. 기해태. 태지가 어디 있습니까? 토국수하니까 재성이 있죠. 태지 위에 재성이 있으면 기해일주는 기본적으로 제복이 있는 겁니다. 재성의 복. 돈이 나가면 제가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 쓸 만큼의 제복은 있는 겁니다. 기해일주도 재간독립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여러 가지도 보지만 권력과 명예를 중시하고 아무래도 재간독립이 되면 항상 이렇게 무토와 대립을 하게 되잖아. 해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내 겁제하고 대립을 하게 되니까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기토는 논밭이라고 얘기했는데 물기를 머금고 있는데요. 논밭에서 해수에 물도 있고 강도 있고요. 임수에 큰 호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하면 이때는 수다 토류가 되죠. 이 토가 휩쓸려 간단 말입니다. 내가 그럼 건강 잃을 수도 있죠. 기토가 쓸려갈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인목이 참 많은 사람들이 살려주는 거야. 인목이 들어오면서. 인의 한목을 해서 묶어버리잖아요. 그죠? 횟수를 묶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기운들이 범람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인목이 없고, 막 이렇게 수기운이 많은데 기토가 들어오면 기토 타격이 되겠죠. 자, 일지의 합은 뭡니까? 변화, 변동, 나의 삶의 변곡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인의 한목이라는 거는 삼합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삼합의 힘만큼이나 강한 합이 인의 한목입니다. 목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목의 기운이. 그러니까 내 배우자, 나한테 어떤 큰 변동수가 있는 거고, 횟수 입장에서 가장 반기는 오행이 인목인데 인목과 합을 해버리니까 내가 결혼이나 될 수도 있고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새로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 기운이 가장 세다. 이사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기해일주가 관을 용신으로 쓰는 기토라면 내가 권력, 명예, 승진 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영전까지도 할 수 있고 기해일주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해일주뿐만이 아니고 이민년에는 해수를 지지에 두고 있는 일주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는 이게 좋다고요. 자, 일지합이니까 내 자리, 배우자, 천연총각들은 만남, 결혼, 관성의 합이니까 취업, 좋은 직장, 배우자를 만나니까 이 배우자는 제대로 된 배우자, 책임감이 있고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 만난다는 거고, 일지합은 여러 상황으로 통달할 수 있으나 우선으로 내 신상에 큰 변화를 볼 수 있어요. 큰 변화. 역마의 합이잖아. 인의 합은. 그럼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죠. 집을 이사를 하는데 먼 곳으로 옮길 수도 있죠. 관이 역마를 묶였으니까 직장이 해외 부서로도 발령이 날 수도 있겠고, 더 나은 곳으로 영전도 충분히 될 수 있겠고. 근데 기토라고 해도 만약에 내가 아주 신약한 기토다. 그러면 인의 한목의 이 관의 기운은 좋지는 않습니다. 관살로 와버리니까. 일이나 사회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아주 신약한 기토라면. 그러면 신약한 기토라면 관인 상생을 해야 되죠. 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화를. 그러니까 인성을 잘 쓰게 되면 신약하더라도 인의 한목에 관의 기운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수성하는 데 힘을 쓰시고 노력하면 기회일주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토했고요. 다음 시간에 무토하고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